뭐 그렇게 꾸미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꿀팁을 주신다면 프렌치 인테리어 이렇게 해라. 저는 공간에 빈 공간은 조금은 놔둬야 된다라고 여기 빈 생각해서 공간이 있나요? 없죠. 좀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쓴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 3, 4만 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프렌치 키스한 느낌. 안녕하세요, 딘딘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채널은 아니지만 목동 13단지에 와봤습니다. 이게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 13단지만 해도 33동, 2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곳이 학군지이기도 하고요. 또 지하철 역세권이기 때문에 목동 단지 가운데서도 인기가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적어서 다른 아파트보다 투자성이 좀 낮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가 되면 또 그 국토 계획이 예정대로 되면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날 건데요. 저랑 같이 타임머신 타고 옛날 아파트 구경해 보시죠. 근데 피디님 여기 엘리베이터 없나 봐요.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딘딘님,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더운데. 네. 어머, 감사합니다. 와, 할말한. 와, 완전 다른 세상이죠. 여기가 목동 13단지 인테리어 하신 지는 한 14년. 오늘 만날 분이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 현관문 보면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도자기 인형이 많잖아요. 야드로 아닌가요? 네, 야드로. 예, 야드로 스페인 회사죠. 네. 명품 도자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이것도 그러네요. 네, 야드로. 야드로에서 거울도 나와요? 인테리어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오늘 만나실 분은 도자기 컬렉터세요. 집이 프렌치 앤티크 느낌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 안에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을 요즘에 만나기 어렵거든요. 네, 제가 미니멀만 하다가 와, 맥시멀리즘의 끝판왕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글을 읽어주는 여자라고 불리우는 네. 블로그에서 한 지금 140만의 조회수를 이루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나의 앤티크 그릇 이야기라는 앤티크 그릇에 관련된 책을 쓰고 지금은 티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라이프 큐레이션을 지향하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의 책을 읽고 이분은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그릇이 컬렉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활 속의 예술가로 이분이 딱이다 해서 제가 섭외를 해봤는데 일단 집이 너무 예쁩니다. 예. 일단 가구가 이렇게 프렌치 스타일인가요? 네. 프렌치, 이태리, 저는 가구는 앤틱 가구보다 조금 튼튼한 걸 더 원해서 네. 예, 스타일은 프렌치 스타일이고 예, 가구는 약간 이태리 쪽이 좀 더 튼튼한 것 같아서 혹시 이 브랜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중에 예. 해드릴게요. 만약에 프렌치 앤티크 스타일로 집을 하고 싶은데 브랜드를 잘 모르신다는 분은 숙위홈이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거기. 있고요. 예. 또 무아소니에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맞아요. 굉장히 이게 네, 이게 언제 사신 거예요, 가구들이? 어머, 되게 튼튼해. 이거 오래된 건가요? 네,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관리 잘하셨다, 네. 그렇죠? 아파트도 관리가 잘 됐는데 이게 이렇게 써보면 이런 가구들의 매력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가구는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편이에요. 해요? 예. 좀 싼 거를 사서 자꾸 바꾸느니 하나를 조금 투자를 해서 오래오래 계속 손때를 묻혀가면서 그래서 처음 가구를 살 때 저는 색상을 좀 통일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약간 그레이랑 예. 나무 본연의 네, 색깔 맞아요. 위주로.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사더라도 어. 좀 맞춰가면서 하면 너무 막 이질적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한동안 저희가 미니멀 인테리어 광풍이 불어가지고 요런 거 맞아요. 젊은 분들 좀 맞아요. 외면하셨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정감이 가고 여름 곳곳에 다 도자기야. 다 도자기. 그죠? 네. 자, 여기가 저희가 2층이에요. 네. 너무 밖에서 보니까 목동 13단지 오래돼서 나무가 너무 초록초록 맞아요, 예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뭐죠? 왜 뷰를 가리셨죠? 저는 나무보다 그릇이 더 훨씬 저한테 미안을 주기 때문에. 가족들 동의를 얻으셨나요? 아니요, 동의 없습니다. 아.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럼 뷰를 가린 그릇은 어떤 건지 저희가 진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 건데요. 다 해서 그릇이 몇 개 있으세요? 정확히는 한 점 한 점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쓴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 3, 4만 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로 그릇을 모을 때 디너 풀세트를 모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릇을 재테크도 아니고 제가 쓰려고 모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하고 쓰려면 약간 서양식으로 5조 이런 식으로 디너 접시도 필요하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걸로 강남에 건물을 사셨으면 제가 재테크를 잘 못합니다. 그럼 저희 한번 저기 구경해 볼까요? 자, 이 장도 그러면 소파랑 같은 브랜드에서 네, 구입하신 네, 거예요? 네. 저희가 저희가 그릇을 뭐 다 보일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아마도 아끼는 컬렉션이니까 네. 중앙에 위치했을 네. 것 같아요. 어떤 얘는 그릇인가요? 헝가리의 헤렌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세계 3대 그릇이라고 하는 것 중에 헝가리의 이제 헤렌드, 그다음에 덴마크의 로얄 코펜하겐, 그다음에 우리 독일의 마이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헤렌드의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너무 그릇은요. 예쁘다. 로칠드라는 그릇이에요. 우리 영어로 뭐 로스차일드 그 가문 있죠.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 들어봤죠? 네.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보통 보면 여기에 이 새들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둘이 물고 있어요. 예.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인이고 옛날에 지금은 물론 돈 되는 건 어마어마- 막한 가문. 네네 예. 그런 가문인데 아무래도 좀 돈에 따라서 격이 안 올라가니까 헤렌드에서 이 그릇을 어떻게 했냐면 로칠드 집안에 왕비가 놀러 갔다가 목걸이를 잊어버렸는데 그 로칠드 집안에서 나중에 목걸이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주면서 아. 우리는 전부 다 새들도 예. 다 정직하다. 우리 집안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모든 분야가 근데 브랜드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느냐 스토리의 그럼요. 힘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희 집에 그릇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서로 엮어내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컬렉터가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목동 13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천고가 좀 낮아요. 네. 많이 낮아요. 그거가 조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서 맞아요. 아쉬운데 네. 10년 전 인테리어인데 사실 요즘에 워낙 미니멀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프렌치풍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정감이 갑니다. 많은 분들이 프렌치 스타일로 집을 꾸미고 싶어 해요. 앤티크 스타일로. 뭐 그렇게 꾸미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꿀팁을 주신다면 프렌치 인테리어 이렇게 해라. 저는 공간에 빈 공간은 조금은 놔둬야 된다라고 여기 빈 생각해서 공간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벽에 시계 같은 것도 안 달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톤 다운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집에 그 가구 네, 색채를 네, 네. 모든 것의 색채를 그래서 저는 싱크대나 이런 것들도 네. 이렇게 반짝거리지 않는 이렇게 무광으로 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인테리어 관심이 많아서 보면은 고급과 고급스럽지 않은 걸 가를 때 집에 일단 무광이 많으면은 맞아요. 고급스러운 느낌 훨씬 많이 준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10년 전부터도 네, 이게 동일했었네요. 2010년도에 제가 수리한 예. 집이거든요. 근데 집 중앙에 당연히 진품은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물론. 예, 고흐의 그림 네, 네, 네. 아몬드 아몬드, 나무를 네. 이거를 메인에 걸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지금 여기 벽지 색깔이 약간 그린 톤에다가 이거 맞추려고 사실은 그림을 사러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비싸고 좋은 그림도 물론 했지만 그냥 저는 여기에 어울려서 네. 단순히 어울려서라는 거 없고 또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프린트된 작품인가요? 네네네. 예. 고흐가 사실 비관적인 느낌의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아마 동생 태호가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몬드가 활짝 핀 네. 그림을 제가 그려서 선물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그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연 선생님의 행복한 해피하우스랑 굉장히 주제가 맞는 그림인데요. 거실을 구경을 했고요. 사실은 여기가 진짜 그릇이 주인공인 집이기 때문에
부엌이 진짜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엌 보셨습니까? 와, 일단 그릇도 그릇이고요. 가구가 거실 쪽보다 더 장식장이 많은데 네. 어떤 가구들인가요? 같은 브랜드인데 저는 그냥 한 집에서만 네. 계속 가서 같은 브랜드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한 건데, 저는 이것도 너무 막 화려한 금장만 이런 것보다 제 그릇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좀 튼튼해야 되는 거, 그걸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우리 지원 쌤이랑 취향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볼 때마다 미안한 게, 저는 엄마한테 엄마 너무 요즘에 이 스타일 아니다. 요즘에는 미니멀하게 가는 데서 많이 이사하시면서 제가 정리를 아유. 하게 했는데 이렇게 모아서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앤티크 호텔에 온 느낌. 그렇죠. 저 요거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가구할 때 앤티크 스타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앤틱과 빈티지의 차이를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그래서? 앤틱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에 있는 나무를 싸고 있는 보호 철제수가 100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그게 앤틱은 아니거든요.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지. 앤틱은 가치를 둘 수 있는 거. 예술적 가치가 그렇죠. 있는, 예술적 소장 가치와. 가치가 있는. 근데 결국은 그게 모두 또 재화의 가치가 되는 거, 우리 황금성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앤틱이라고 하고, 빈티지는 50년 정도가 막 지난 것들이 있죠. 앤틱과 빈티지의 차이는 거기서 두는 것 같아요. 그 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여주실 그릇도 같은 그렇죠. 원칙을 적용하면 되나요? 너무 이런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요 장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 장식장 대칭으로 하는 것들이 인테리어 할 때 꿀팁이더라고요. 붙박이장 많은 집을 많이 보다가 이렇게 자기의 개성이 살아있는 가구가 있는 집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저희가 너무 뭐부터 봐야 되는, 우리 요즘에 저희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로얄 코펜하겐인데 이렇게 많이. 이거는 제가 더 많은데, 네. 다 놓고 보면 저희 식구들한테 아무래도 미안하잖아요. 그럼 장식장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라인별로 몇 개씩만 놓고 나머지는 여기 박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놓냐면, 나 이거 몇 세트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거 찾으면 되고, 오늘은 또 무슨 컨셉으로 써야지? 그러면 또 오늘은 그냥 파란 걸로 이걸로 쓰자, C걸로 쓰자. 그럼 또 이거 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별로 따로 놓은 이 거예요. 패턴별로 하신 다 거예요? 있어요. 근데 밑에는 네. 장미꽃 느낌끼리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 플라워가 있고 또 요 코펜하겐의 이 라인이 있고 네. 플레인 라인,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거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빙앤그랜달이라는 요 같은 라인에서 좀 다른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따로 있고 이게 다 지금 풀 세트로 다 저 박스 네. 속에 있어요. 근데 로얄 코펜하겐이 저는 그냥 무늬 때문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많죠. 이게 중국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맞아요. 지금 유럽의 도자기는 마이센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사실 그 원료는 우리 차이나라고 부르는 게 중국의 차이나거든요. 이 유럽에서 특히 어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곳에서 차를 가져갈 때 차를 마셔야 되니까 그릇을 가져갔어요. 중국 도자기를 보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한참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청화백자라는 하얀 그릇에 파란색. 네. 근데 그 파란색을 내는 것이 코발트라는 보석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거를 사놨다가 도자기 굽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1772년에 네. 노르웨이에서 맞아요. 터집니다. 맞아요. 코발트 광맥이 터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덴마크나 또 이 파란 그릇을 유독 많이 쓰는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파란색의 그릇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좀 약간 제가 피에 파란색이 흐르다라고 가끔 얘기할 정도로 워낙 파란색을 좋아해요. 네. 근데 저도 집에서 데일리로 쓰는 그릇이 이건데, 이유가 되게 음식을 담아 놓으면 음식이 돋보여요. 왜냐면 네. 파란색 그 식재료 많지 않아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꽃 있는 저런 그릇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서 빨갛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 파란색은 그걸 다 수용을 해주니까 너무 꿀팁이네요. 편안해서 저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 지금부터 그릇 모으고 싶은데 뭐부터 모을까요? 그러면 저도 코펜하겐부터 시작하세요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책을 보고 제가 뭐든지 알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로얄 코펜하겐이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 그 로고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로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 책을 봤으니까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 왕가는 네. 덴마크 왕실과 맞아요. 교류한다라는 뜻이고, 맞아요. 이 물결 세 개 보이시나요? 이게 덴마크를 덴마크. 지나는 세계 해협. 해요. 네. 저 열심히 읽었죠. 네. 네, 요거를 알고 여러분, 요거는 많이들 쓰시는 네. 문구니까 우리 빈둥님 네. 정도 되면 차 마시면서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세계 해협과 왕실과의 맞아요. 교류를 나타내는 거야. 음. 조스빈 큐레이션 보시면은 많은 교양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가지 선생님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도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건너가서 유럽에서는 뭐 중국에서 온 금이라고 하나요? 하얀 금. 예, 하얀 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이센이라는 곳에서 네.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네. 마이센에 드레스덴 그때는 이제 작센 공국이라고 그 음. 시절이었는데 1709년에 이제 이 마이센에서 그릇을 만들기 마이센 시작했는데 독일인가요? 독일? 네, 독일. 어. 거기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왕이라는 분이 이분이 별명이 도자기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도자기의 여왕.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막 그릇을 막 엄청 도자기를 모으다 보니까 네. 심지어 자기 기마병 600명하고 네. 도자기를 바꿀 정도로. 마이센이 특징이 저는 이렇게 무늬 있는 그릇만 보다가 제가 이렇게 미니멀리즘한 거 미니멀한 거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깨질 것 같아. 괜찮아요. 깨뜨리면 저를. 이게 선생님 책에 소개가 됐는데 저 이거 보고 네. 싶었어요. 이게 약간 물결 웨이브. 무늬 있는. 네. 마이센에 가면 마이센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를 봤는데 사실은 하얀 그냥 그릇은 뭐 무늬가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 굳이 마이센에서 그 가격을 주고 사?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이 무늬들 있죠. 화면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너무 잔잔하게 이렇게 예. 촉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국말로는 파도의 유희라고 이거를 부르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 네.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이걸로 이렇게 차를 마시잖아요. 음. 요 그립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입만 대박이 될까요? 네. 깰 것 같아. 이게 입에 딱 달 때 그 입술 안에 이렇게 차가 쏙 들어오는 그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이거 제가 뭐 그때 해볼 수도 생각한 없고. 게 역시 마이센이구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이센으로.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봐요. 피디님 이거 봐 이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로얄 코펜하겐은 좀 대중화된 브랜드라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니까 마이센이 집에 있으면 네. 나 그릇 좀 아는 여자야. 나 커피 좀 아는 여자야. 와, 근데 그릇 때문에 이렇게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게 우리 느낌이겠지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되게 미묘하게 네. 보이세요? 약간 요렇게 약간 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에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 약간 19금으로 얘기하면 프렌치 키스한 느낌. 자, 마이센 얘기를 했는데 네. 마이센 알고 한 군데만 더 알면 좋은 게 드레스덴. 네. 네. 이제 드레스덴 그릇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그 마이센은 드레스덴의 수도고요. 드레스덴에서 한 기차로 20분 정도 가면 되는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그 왜 마이센이 유명해졌냐면 아우구스투스 왕이 도자기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 흙이 있어야 그 도자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흙이 마이센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고령토라는 네, 흙이. 네, 네. 그래서 마이센의 공장이 생겨지면서 이제 마이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독일은 또 되게 웃긴 게 이런 하얀 도자기를요. 마이센에서 만들어서 드레스덴으로 갖고 와서 드레스덴에 또 이 채색 공장이 한 200~300개가 있었어요. 원래. 네네네. 네. 그러면 거기는 이런 하얀 그릇을 가져다가 이렇게 색깔. 그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사람이 직접 그린 네네. 거예요? 100% 핸드메이드. 이거 하나하나 그럼 작품이네요. 그럼요. 드레스덴은 그러면 원래 완성된 도시였다. 그렇죠. 원래부터 있던 동독의 수도. 독일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마이센이 독일 도자기의 시작이라면 드레스덴은 원래 완성형 도시였는데 여기를 가서 더 이뻐진 거지. 메이크업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 드레스덴. 음. 마이센하고 드레스덴만 좀 알아둬도 그럼요. 네, 저희 네. 저쪽에도 드레스덴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뭐야? 이게 옛날 구조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뭐 식모방이라고 뭐 약간 비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 그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좀 큰 평수에는 네.
여기 몇 평이죠, 선생님? 55평. 55평이니까 예전으로 치면 식무방이라는데 네. 여기는 티룸으로. 네. 뭐 요거 네. 이게 지금 아시죠? 쯔비벨 무스터. 쯔비벨 네, 무스터.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이게 체코 맞아요. 전통문인 줄 알았거든요. 요즘 왜냐면 네. 흔히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많이들 사실 수 있고 많이 저렴한 가격에 근데 저도 살 수 있어요? 네. 풀세트로 살 수 네. 있어요. 네. 그런 가격으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무늬는 되게 아는데 이게 원조가 마이센이라는 건 모르고 계셔요. 그럼 이거는 드레스된 이건 마이센. 마이센. 여기 네, 마이센에 네, 이건 찌비벨 오리지널 마이센. 오리지널이 있고 오리지널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체코에서 나온 쯔비벨. 아, 이게 체코에서 브랜드 네네네. 없는? 네, 이거는 쇼핑몰 이마트에서 살 수 우리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네네네. 오. 그런 이것도 거. 괜찮은데? 아이, 좋아요. 좋아요. 어. 좋은데 네. 지금 이 마이센의 쯔비벨 무스터라는 이 무늬가 음. 사실은 이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청화백자에 그 있는 꽃 무늬인데요. 이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양파 무늬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석류꽃이에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너무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각 외국의 헝가리나 이런 데서 따라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때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 원조는 마이센이다. 네네네네. 어. 그러다가 나중에 네. 마이센이 돈이 없어서요. 소송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걸 저작권 풀어버렸어. 팔았어요. 아, 그렇군요. 니네 마음대로 써. 제가 사실 이렇게 그릇에 미친 여자 한만 점을 모으신 분이라서 사실 제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얼핏 봤는데도 아 그냥 그릇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릇을 이렇게 모으시면서 사람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릇 모으는 게. 제가 그릇을 통해서 역사를 배웠고요. 그릇을 통해서 그림, 그다음에 음악, 꽃,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 왜냐면 그릇을 알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원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게 외국어도 되고.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릇이 언제부터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는 너무너무 기억을 잘하는 게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또 세뇨리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요 가품도 많다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놨지. 네. 요 제가 되게 야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글쎄요. 제가 속옷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맞아요. 네. 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일 것 같아요. 뭔가 더 이쁘세요? 저요? 네. 왠지 네. 이거가 진품인가? 맞아요. 역시. 진짜? 네. 저는 왜 생각했냐면 네. 얼핏 딱 봤을 때 얘가 훨씬 색깔이 선명하고 맞아요. 이런 약간 각도가 맞아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구현해낼 수 없어요. 맞아요. 어머, 나 진짜 조스맨 큐레이션을 몇 년 하니까 이게 눈이 보이네요. 예, 여러분 그게 맞추셨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봐요? 이게 지금 보면 꽃 모양도 약간 조금 다르죠? 네. 꽃 모양도 좀 다르고, 여기 보시면은 레이스가 얘네는 이렇게 꽉 차 있고요. 얘는 여기 지금 여기 둘러다 말았어요. 약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저 이걸 한눈에 알아보더니. 예. 근데 이게 로얄 알버트에서 한 6년간 만들어내고 단종을 시켜가지고 예. 지금 이거가 요렇게 한 조의 가격이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35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게요? 네. 네, 근데 요렇게.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70만 원 넘죠. 이거 요 하나에 이렇게. 그럼 제가 사가면 안 될까요? 여기는 다 영국 그릇이에요. 아, 영국 예, 어제부터 이 방은. 무슨 그릇으로 부루마블을 하시나요? 와, 근데 웨지우드가 네. 영국의 국민 그릇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웨지우드랑 또 다른 버전인데요. 네. 웨지우드가 최초로 시작한 게 저 블랙 바살트라는 저 까만 그릇이에요. 그래요? 그 웨지우드는 조금 럭셔리한 그 네, 왕실 근데 느낌이잖아요. 최초에 조슈아 웨지우드가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렇게부터 블랙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여러 가지로 만들게 된 거죠. 도자기 원래 화이트가 많으니까 블랙이 나왔을 때 좀 인기가 있었겠네요. 그거하고 틀린 게요. 네. 화이트가 많다라고 그러는 건 경질작이고 예. 웨지우드는 특징이요. 예. 스톤웨어라고 그래서요. 약간 만져보시면 되게 무거워요. 한번 보세요. 나 깨뜨릴 것 같아. 어머 진짜. 무겁죠? 예, 스톤웨어라고 저 같은 그래요. 손목에 가는 사람은 힘들고. 그럼요. 부러집니다. 이거 혹시 이런 거 배달 오면서 부러지거나 그러시는 거 없어요? 많아요. 예. 많아요. 제가 책에서 블랙 바살트를 주문했는데 네, 맞아요. 깨졌다.
저 티팟 저 안쪽에 지금 3개가 있는데 네. 사실은 2개는 손잡이가 다 깨져서 온 애들이에요. 어머, 그러면 안 버리셨어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예. 그냥 감상만 하자라고 하고 워낙 귀한 거라서. 오. 얘도 깨져 있는데요? 얘는요. 제가 미국에서 경매로 샀는데 그릇도 경매로 사요? 네, 네. 경매로 샀는데 저는 이건지 몰랐어요.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금이 딱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여서 보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놓고는 이렇게 참 친절하게 자기 할머니가 아끼던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한테 팔은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자체로 또 이게 나한테 이 사람의 소중한 그냥 할머니에 대한 사랑만 기억하자 그러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갖다 붙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우리 인생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 이제 우리 인생도 이렇게 깨질 때가 있는데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맞아요. 이렇게 사연과 함께 스토리와 함께 이어붙이면 다시 맞아요. 새로 시작할 요거 글 한 장 때문에 제가 욕도 못하고 그냥 그래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릇을 통해 인생을 많이 배우네요. 네. 근데 웨지우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의 왕실 네 사람들이 쓰던 네. 그릇인데 네.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웨지우드 중에서도 네. 아주 가격이 높은 애들이 얘가요? 네, 메들레인. 지금 가능해요? 요거는 단종이 됐어요. 네. 단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구하려는 매니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얘만 실제로 한 50만 원 정도? 얘만? 네, 요거 한 조에만. 그리고 이제 이 웨지우드가 또 성공한 이유가 그 퀸즈웨어라는 그 그릇, 저 그릇 있죠, 저거. 이거요? 예. 이건 되게 유명하죠. 네, 요거를 웨지우드가 왕실에 샬럿 왕비한테 납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여왕의 그릇으로 하자. 그래서 퀸즈웨어라는 이름이 붙고 나서 웨지우드의 명성이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네. 근데 걔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스톤웨어예요. 병질자기가 아니고 아주 무거워요. 그쵸, 무겁죠. 네. 예쁘게는 이런 거는 식기세척기를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아예 식기세척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릇을 사지 않습니다. 예쁘다, 그쵸? 예. 그리고 요거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메달리온 그거를 또 표시온가. 이 정도면 그냥 박물관 하나 하시죠? 앞으로 좀 해볼까 하고 모았어요. 박물관에 꿈이 있으신 네, 거예요? 있었어요. 저희가 저희 영상 중에 인기가 많았던 구하우스 관장님도 네, 맞아요. 그분 이렇게 이것저것 모으시다가 부러워요. 그 선생님도 사실 저희가 미술 작품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릇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두 분을 소개팅을 주선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맥시멀리스트의 끝판왕 두 분이신데 근데 선생님 이렇게 그릇이 많으면요 도대체 어떻게 보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 컵라면도 그 도자기 그릇에 드시는 분인데 플라스틱에다가 수납하시네요. 제가 보여주세요. 그릇을 예, 어떻게 이렇게 수납하세요? 딱 이게 반투명이라서요. 아예 안 보이면 다 열어봐야 되는데 네. 반투명이니까 내가 어디다 뭘 넣어놨는지를 알 수 있고. 적어두셨군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또 어디 들고 다닐 때도 편하고. 이 비싼 그릇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깨지지 않나요? 저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이거 없어요. 혹시 잘 보관하는 원칙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이게 그릇이 보통은 저렇게 작은 상자에서는 컵 따로 소스 따로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네 많이 차지하니까 네. 저는 하나의 패턴끼리는 하나의 패턴끼리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여기만 딱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겹쳐서 놓으면 깨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막 여기저기 막 들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집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 별로 저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제 한 번도 깬 적이 없다고요? 네, 많은 그릇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뽁뽁이나 이런 것들이요 의외로 잘못해서 이렇게 빼다가요 뚝 떨어져가지고 네. 깰 수가 있어서 네. 저는 그냥 놔요. 그럼 저희가 집에서도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그릇을 모으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맞아요.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세트로 보관 안 하시고 컵은 컵끼리, 네, 맞아요. 소스는 소스끼리 네, 이렇게 네, 비슷한 네, 것끼리 네, 하시는 네, 네. 패턴별로 네. 이거 도대체 몇 개입니까? 지금 이 상자만 원래 한 300개 정도였었는데 지금 조금 치우고 여기서 나갈 때 제가 하나 싹 들고 나가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여기 CCTV가 있죠? 혹시 여기서 처음 사셨던 뭐 컬렉션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풀세트로 처음 선물을 받았던 게 제가 이제 9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거 다 아시죠? 이 그릇. 와. 이거 뭐 너무너무 많이들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는 기네스북에 나온 그릇이에요. 왜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릇. 이게 또 깨트릴 것 같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릇. 이 무늬는 아실 거예요. 로얄 알버트의 아, 올드 로얄이니까. 컨트리 로즈라는 그릇인데 올드 컨트리 로즈. 네, 올드 컨트리 로즈. 이게 각 집집마다 다 있고 전 세계에 너무 많으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얘가 1962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갑이 지났죠. 그래서 얘가 이제 빈티지에서 막 앤틱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나오기 인기가, 시작했어요. 많이 다시 이제 재판매. 네. 근데 얘는 그릇을 대중화를 시키려고 만든 그릇이라 여기 지금 금장이 많이 달았죠. 여기 보면 금장이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금장을 얇게 칠해놨어요. 아, 금을 많이 안 썼군요. 네네, 많이 안 썼어요. 그래야지. 벗겨졌어. 아. 네. 저도 굉장히 아껴서 쓴다고 썼는데 많이 벗겨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로열 알버트 그릇 때문에 덕분에 선생님 집에 와봐야겠다 생각하니 저희 집에 이 로열 알버트 그릇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 애지중지 하셨는데 맞아요. 또 무식한 딸이 올드하다. 맞아요. 옷에 누가 이렇게 무늬 있는 잔 쓰냐 이러면서 제가 참 엄마의 컬렉션을 좀 몰라줬던 거죠. 사람이 아는 만큼 배우고 애정을 갖는 만큼 예술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열 알버트 그릇 집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럼요. 딱 이렇게 놔두면 그게 예술이 아니지, 됩니다. 이제 네. 엄마 장롱을 뒤져. 열어서 갖고 와야지. 집.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놓아 넣고 다시 이 넣고. 그릇을 제가 최초로 풀세트로 가진 게 이 그릇이에요. 시어머니 사랑을 네네, 느끼는. 어머니가. 근데 왜냐면, 게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니, 어머니도 뭐 12종가가 있었는데, 더 사고 싶은데, 줄 사람이 이제 기다렸다가 제가 오니까 얼른 막 8인조를 또 풀세트로 사주셔가지고. 어머니 저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참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가족 사진도 있고 이 야드로를 이렇게 또 네. 진열을 해주셨네요. 야드로도 스토리가 있는 게 뭐 네. 스페인 명품 도자기 회사기도 하지만 네. 한국에서 유명해졌던 게 우리 전두환 대통령 덕분이라고요. 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쏟아져 나온 거죠. 네, 이게 막 쏟아져서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훅으로 도자기 인형이 그렇게 비싼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야드로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인기가 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야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얘네들을요, 겸손한 인형이라고 그래요. 왜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하고 났으니까 보세요. 야드로 인형들 눈이 전부 다 이렇게 아래를 깔고 있어요. 찍혔던 게 없네요. 네, 하나도 똑바로 보게 있는 게 없고 다 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순한 느낌도 네, 들고. 그래서 저는 얘들을 겸손한 인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모으실 때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네. 장식을 하시나요? 네, 제가 그냥 이 자리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아래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남자애들이다. 네,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컸어. 늘 천사들이 해주는데 제가 정말 딸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들이 꼭 손녀를 하나 봐주라는 마음으로 이걸 하나 낳았어요. 야, 이렇게 자기 집에도 스토리를 만든 어떤 구획을 만들어 놓으면 네. 볼 때마다 이쁘고 이렇게 기분이 확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분이 오늘 선생님이 저희 온다고 이 모든 야드로를 다 일일이 닦으셨대요. 힘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의 부엌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시죠? 목동 13단지 10년 전에 리모델링 하셨는데 사실 옛날 구축은 구조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분이 옛날에 만드셨는데도 LDK,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세요. 이쪽이 이제 조리 공간, 다이닝, 티룸까지 딱 일자로 이어지게 이 구조 바꾸신 거예요? 네. 원래 수도가 이쪽에 있었어요. 수도가 이쪽에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싱크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 베란다가 두 개였어요. 네. 그런데 이걸 요만큼만 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트면 쓰레기 버릴 때도 없고 좀 지저분한 거 가릴 때가 집에는 팬트리. 꼭 베란다가 있어야 돼요. 네. 네. 2010년 전에는 팬트리란 말을 몰랐어요. 제가 지금이었으면은 그렇게 했을 건데. 근데 굉장히 10년 전 인테리어인데도 감각이 있으신 게 저도 설거지하는 공간에는 꼭 창 앞에 네. 이제 우리 벽을 보면 설거지를 하면 약간 뭔가
서글픈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가 나무가 너무 예뻐요. 네. 오, 이렇게. 근데 저는 저는 그릇을 모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저는 그 식세기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식세기가 없네요. 네. 그릇이 이렇게 많은데 네. 손목이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손으로 다 만져봐야 그 그릇들이 소중하고 또 어디가 조금 나갔는지도 알 수 있고 식세기에 넣으면 식세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젓가락들이 막 날아가갖고 다른 애를 깨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두지를 않고 손으로 하고 있어요. 설거지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게 저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네. 실제로 쓰시는 그릇을 아이고 부끄러운데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머, 엄마 다이어트 중 건강하자. 다이어트 중. 네, 난 살면서 이렇게 그릇이 이거 어떻게 안 깨고 집어 넣을 수가 있나요? 저 안쪽까지. 저희는 이거 손님 왔을 때 꺼내는 그릇인데 선생님은 라면 먹을 때 예. 주로 이제 지금 매일 쓰는 그릇은 여기 이걸 있어요. 매일 쓰신다고요? 로얄 코펜하겐을? 네. 이게 이제 데일리로 쓰는 그릇이고 근데 저는 실제로 저쪽에 있는 그릇을 쓰기 때문에 여기 그릇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이제 아들들 뭐 혼자 차려 먹을 네, 때. 네, 맞아요. 여기도 그릇인가요? 네. 여기는 잔. 이야우. 와우. 저희 집 다 있는 잔인데. 맞아요. 이 많으니까 무슨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사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선생님 요리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냉장고가 궁금합니다. 이게 다 열어도 될까요? 어머. 냉장고가 깨끗해요. 냉장고를 정리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열 때마다 닦아요, 저는. 그냥. 지나갈 때마다 도자기 한번 닦아주시고. 네. 사실 이거 닦는 게 일이거든요. 먼지 맞아요. 쌓이기 네. 때문에. 여기도 또 냉장고. 네. 이야. 냉동고가 이렇게 깨끗합니까? 네. 자, 여기는? 네. 근데 되게 이런 거 특화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맥시멀리스트라 너무 뭐가 많으니까 네. 정리를 못하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뭘 들어오면 정리부터 해놓고 그래야 내가 많아도 이거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는데 막 사는 건 좋아하면서 네. 정리를 못하면 그다음부터 가족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고 싫어하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거는 미니멀리스트가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이다. 청소할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저희 집처럼. 그리고 이게 맥시멀리스트야말로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저희가 오늘 요리까지 저희가 시키면 오늘 중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번 영상 떡상하면 저희가 선생님께 요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김지연 선생님 집을 구경해 봤어요. 제가 부동산 채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심 있어서 클릭하신 분들이 많아서 목동 13단지 요거만 살짝 여쭤볼게요. 목동 13단지가 약간 목동에서 뒷단지잖아요. 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지금 13단지가 특히 이 앞에가 양천구청이 있고요. 경찰서가 있고 걸어서 5분에서 8분 거리에 양천구청역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너무 좋고 네. 그런데다가 저희는 지금 양쪽으로 지하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용 공간에 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원래 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오면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5층밖에 없어서 자리가 많던데요. 네. 주차난이 없어요? 네, 주차난은 있어요. 저녁 때. 어.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여기 공원 오시는 분들이나 구청 쾌적해. 오시는 분들이 막 쓰셔서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착하신 분들이. 살기 괜찮아요? 네네네. 조용하고. 저도 아는데 정이 듬뿍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김지연 작가님이 사실은 차 클래스, 또 그릇 클래스, 네. 또 요리 클래스, 웬만한 거 다 클래스, 뭐 보석도 아시는데 일단 오늘 제가 티 클래스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과 파생된 걸 막 가지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컬렉터이자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신 건데 오늘 제가 너무 이 세트가 많으시잖아요. 선생님 조수빈하고 어울리는 세트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갖고 싶은 로얄 코펜하겐 해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저를 위해서 빌레로엔 보흐 세트를 준비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네. 아, 제가 조수빈 아나운서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쁘시고 제가요? 지적이고 전 지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릇 중에 지적인 이미지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요게 빌레로이엔 보흐라는 데서 나온 1900년대의 그 당시의 의상, 네. 복식사가 나와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너무 이분하고 이런 그릇을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결정했어요. 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 약간 네. 일본 양상 같은 것도 네, 쓰고 맞아요. 있고. 이 당시에는 네. 그 특히나 유럽에서는 일본의 그런 패션 것들이나 일본의 문화를 되게 좋아해서 여기 보면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그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맞아요. 맨날 까먹. 거기에 보면 저녁마다 어디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네. 파티하고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옷 입고 막 이만한 씨가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밤만 되면 네네, 맞아요, 옛날 파리로 맞아요. 돌아가서 네. 거기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건데 맞아 거기 여자 주요 출연자가 이런 모자를 쓰고 맞아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모자 이렇게 착 쓰고. 당시로는 굉장히 개척 정신이 있는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런 의상들을 이거에 올려놔서 제가 이 그릇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릇 볼 때도 스토리를 알면 그냥 예쁜 그릇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릇이 되네요. 네. 빌레로엔 보흐는 어떤 그릇 브랜드인가요? 빌레로이엔 보흐는 독일 브랜드기는 하지만요. 빌레로이 씨와 보흐 씨가 만든 브랜드예요. 근데 이 보흐 씨라는 분이 프랑스에다가 샵을 차리고 프랑스에서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간 이제 이게 프랑스 그릇이 아니냐고 많이 프랑스 물어보시는데 그릇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원래 여기가 타일을 만드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그릇 자체가 좀 단단하고 두꺼운데 특징은 그릇에 보통 그릇은 이렇게 꽃이나 새를 많이 그리는데 여기는 사람. 네, 새. 그리고 새 그리고 집, 뭐 아니면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복식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요 세트가 요즘 저희가 앤티크나 빈티지 사지 않더라도 저희 백화점 가서 많이 산다. 요거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네, 단종됐어요. 사실 커피는 많이 마시는데 선생님 차를 좋아하신다고요? 이유가 있나요? 그릇을 좋아해서 그릇에 담을 것을 배우다 보니까 차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요리를 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는 좀 약간 쉽게 먹잖아요. 저도 빨리빨리. 네, 저도 커피를 가장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는 커피잔이고 이거는 찻잔이죠? 라고 하는데 사실은 커피잔과 찻잔의 구분은 없어요? 없어요. 저는 늘 말하거든요. 그릇에 용도를 두지 말자. 왜냐면 얘한테는 커피밖에 못 담아 그러면 얘는 평생 커피만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차도 담을 수 있고 좀 저는 큰 거에는 스프도 담고 미역국도 담고 미역국을요? 그럼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살림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그럼요. 있네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 문화가 특히 유럽, 영국에서 차를 많이 먹으면서 살롱 같은 데서. 네. 차를 마시면서 이런 그 디너 세트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담기 좋은 그런 그릇과 그리고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사실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이상하게 차를 먹으면 달달한 게 네, 땡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예쁘고 그러면서 또 차를 오랫동안 마시게 돼서 제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직업으로 이게 약간 선입견인 줄 모르지만 커피는 왠지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 뉴요커 맞아요. 이미지라면 네. 차는 유럽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같이 네. 먹고 하는 느낌인데 네. 제가 선생님 티클래스에서 인상 깊었던 얘기가 차를 마시면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맞아요. 많이 갖게 되기 네. 때문에 차를 네. 좋아한다. 네. 네. 누군가 가까워지고 싶다면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차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찻잔을, 와인잔도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샴페인 잡는 네. 거, 와인 잡는 거 따로 있는데 차도 그렇습니까? 차를 잡을 때 보통 요렇게 잡으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요렇게 손가락을 걸지 말고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라고. 원래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예전에 유럽에서는 총을 많이 갖고 다녔잖아요. 그쵸.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잡으면 네, 맞아요.
빵 쏘는 그 자세처럼 보일 수 있다 해서 예.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는 에티켓이 나오게 그럼 저희가 처음 됐어요. 하실 때 너 찻잔 잡는 법 아니? 이렇게 잡아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손 아파요. 깨끗할 것 그리고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살짝 잡고 뜨거우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소서에다가 받쳐가지고 네. 이렇게 먹어도 되고 어떤 특별한 에티켓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탁 내려놓지만 말고 아, 이렇게 만들고 네, 살짝 네, 네. 소중하게. 네, 소중하게. 그런 에티켓 정도만 갖추면 될 네.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게 딱 걸면 총을 네, 쏘는 네,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릇을 많이 모으시면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장식장에만 있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쓰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저는 다 써요. 차 한 잔만 주세요, 선생님. 네. 차를 따를 때는요, 이렇게 뚜껑을 잡고 따르시는 게 좋아요. 아, 떨어지지 않게. 네, 왜냐면 어떤 그릇 중에서는 요 뚜껑에 요게 없는 게 있어요. 여기 튀어나온 게. 그럼 퍽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관할 때는 따로따로 네, 해야 보관할 된다고 책에 때는, 나오더라고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날 초대했던 사람을 생각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 세트와 네. 또 요리를 준비하시는 게 큰 낙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어떤 걸 고려하세요? 이렇게 많은데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 집을 몇 바퀴를 돌아요.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이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모임의 어떤 특성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젊은 분들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네.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색깔로 겨울에는 좀 따뜻한 색깔로 만약에 그릇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온다. 네. 그러면 이제 비장의 무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릇이 많은데 있는 그릇을 쓰면 재미없잖아요. 아, 없을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거. 예. 그런 거 이제 골라서 쓰고. 근데 이거 할 때요, 저 그거 궁금해요. 세트가 있으면 세트끼리 그 DP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섞어도 괜찮아요? 저는 가능한 세트로 하자고 해요. 왜냐면 음식이 막 나지고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또 뭐 하나씩 놔도 그 나름대로 맞추는 조합의 묘미가 있기는 한데 저는 가능한 세트가 있으면 세트로 쓰고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을 이제 세터피스라고 그래서 꽃을 놓잖아요. 그럼 꽃은 너무 높이 올려놓으면 저희가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이유는 서로 얼굴을 이야기를 하고 아이 컨택트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꽃이 이렇게 와 있으면 얼굴 가려지는 거는 그건 서양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옆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앞하고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 좀 낮은 꽃을 해놓는 것도 네. 좋겠네요. 네. 이 로얄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청아백자에서 네, 유래됐다고 네, 스토리를 네, 말씀해 네. 주셨고 제가 사실은 저의 로망이 세트인데 앞으로 더 애정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끝에 맨 아래는 다른 그것도 종류가 코펜하겐이에요. 같은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는 수입이 안 돼가지고 아마 다들 이거 뭐예요라고 하는데 저거는 덴마크 본사의 공홈에서 제가 산 건데요. 네. 저 파란색이 코펜하겐인데 색깔을 확 잡아주니까 저게 다 있으면 좀 붕 뜨는 느낌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두꺼운 색깔을 좀 쓸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코펜하겐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또 굉장히 이야기가 있어요. 로얄 코펜하겐의 최상위 라인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거를 풀레이스라고 해서 구멍이 뽕뽕 뚫려 어머. 있죠. 구멍이 있네요. 네네네. 요게 최상위 라인이에요. 풀레이스. 요걸 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보여요? 사람 입이 예, 사람처럼 생긴 건데 이게 바로 그 덴마크 그쪽 북유럽 쪽에서는 부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근데 굉장히 동양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그런 해산물 네, 왜냐면 여기가 바다가 많은 나라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고 보면은 되게 좋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펜하겐을 고르실 때는요 본인의 기호기는 하지만 무늬가 쨍한 거. 쨍한 거? 네. 예. 아, 이왕이면? 네네네. 저 사실 얼마 전에 로얄 코펜하겐 홈에서 세일을 해서 살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구입하는 그릇 세트와 선생님이 수집하는 그릇 세트가 다른가요? 아니면 그것도 모아놓으면 컬렉션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릇을 모으는 거의 기준은 우선은 앤틱이에요. 예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나왔던 그 그릇들을 주로 모으고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덴마크, 메이드 인 잉글랜드 그 위주로 모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덴마크 로얄 코펜하겐 공장이 태국으로 이전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무게가 좀 무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흙을 구워 보니까 아무래도 습한 날씨에 하면요 똑같이 구워도 무거워요. 근데 아무래도 태국이 조금 덥잖아요. 네. 응. 근데 저희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모두가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싼 그릇만 사야지 컬렉션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저보고 덕업일치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앤틱 그릇을 모으다 보니까 근데 그게 오래된 것 때문에 가치를 둬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럼 거지. 그 재테크도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릇, 특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많이 쓰시던 그 하얀 밀크 글라스 있죠. 밀크글라스 사진 나갑니다. 예. 네, 그거 정말 많이 쓰셨잖아요. 미국에서. 다 버렸잖아요, 이제. 어머,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이들 매니아들이 많은데요. 레트로 열풍을 타고. 네, 예. 네. 그리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은 컬렉션이 될 수 없지만 그럼 세월이 묻고 스토리가 또 사실은 네. 남들이 봐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시어머니가 선물해준 그릇이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뭐 아이가 첫 취직을 해서 사온 그릇이라든지 그릇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담기면 그게 나만의 컬렉션이 될 수 네, 있는 네. 거군요. 제가 오늘 작가님 만나면서 자꾸 구하우스 구정순 관장님이 생각나는데 사실 그분도 굉장히 고가의 미술품이 지금 많은데 하나도 파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재테크 수단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좋아하다 보니까 안목이 네. 생기고 그게 일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우리 엄마도 굉장히 나만의 컬렉션을 갖고 생활 속의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싶더라고요. 네. 제가 이 그릇을 모으는 거에 굉장히 행복했었고, 제가 그 그릇을 또 저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가족들한테 줬고, 또 친구들을 불렀고, 집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님을 초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저 하나로 또 여러 사람이 행복하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릇 모으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미술품하고 차이가 있는 게 예술도 있고 인문학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네. 거. 그게 약간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조수빈 큐레이션 나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어떤 이런 덕질? 성공한 덕후? 네,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책을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작은 취미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빈둥님도 어떠셨나요? 저도 우리 빈둥님들이 뭐 좋아하시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가구, 뭐 어떤 분은 그릇,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기 취향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우리 일상을 정말 예술가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걸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